안녕하세요. 짜릿한 책 읽기 익스트림입니다. 생각의 씨앗을 찾아 떠나는 탐험, 철학의 숲,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었을 때 꿈을 자주 꾸시나요? 또 어떤 꿈을 주로 꾸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그 꿈에 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비인가? 아니면 나비가 나인가? 옛날 중국에 장자라 불리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초나라 위왕의 궁전에서 세금을 걷는 일을 맡고 있었죠.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문 앞 복도에 있는 의자에 잠시 앉았어요. 장자는 곧 잠이 들었고 꿈을 꾸었어요. 장자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어요. 나비는 길을 따라 내리쬐는 따뜻한 햇볕 속에서 우아하게 날개를 펄럭이며 행복해했어요. 그러다 보라색 연꽃잎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원반 모양의 밝은 노란색 암술에 머리를 파묻고 연꽃 깊숙이 저장된 꿀을 빨아 마셨어요. 충분히 배를 채운 나비는 훨훨 날아갔어요. 이 이야기는 한스 게오르크 멜러의 논문 장자와 나비의 꿈에 대한 도교적 분석의 내용을 각색한 것인데요. 가끔 꿈을 꾸다 보면 너무 생생해서 손이나 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생생한 그런 꿈이 있죠. 아마도 이 이야기는 그런 꿈에 대한 주제를 다룬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꿈과 현실의 오묘한 경계.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서 장자는 꿈에 빠졌어요. 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나타나죠. 나비는 단지 나비일 뿐일까요? 아니면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일까요? 혹은 장자는 그저 장자일까요? 이제 나비가 장자가 되어 꿈을 꾸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번역하고 분석한 철학자 구오시양은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구오시양은 장자와 나비 둘 다 현실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장자와 나비는 둘 다 현실이고 별개의 존재라는 거죠. 게다가 장자와 나비는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서로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요. 장자와 나비의 꿈을 통해 구오시양은 현실과 꿈을 연결하고 생과 사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꿈이 현실만큼이나 사실적인 것처럼 죽음도 삶만큼이나 사실적이에요. 결국 삶과 죽음 모두 사실이고 현실이며 구오시양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에 숨겨진 의미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구오시양은 장자가 나비 꿈을 꾸기 시작하는 순간 그 시점에서 장자는 죽은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에 속하고 죽은 사람은 사에 속하지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걱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사실 구오시양은 어리석은 사람만이 살아있는 것은 기쁜 일이고 죽음은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만물의 순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탄생이 있어야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 탄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꿈이 현실처럼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깬 후 깜짝 놀란 적이 있나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게 하는 악몽을 꾼 적은 없나요? 때때로 꿈을 꿀 때 몸은 신체적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지요. 물론 무섭거나 놀라운 것을 실제로 봤을 때도 신체적 반응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꿈에 대한 신체적 반응과 실제 상황에 대한 신체적 반응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수면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몽유병 환자를 본 적이 있나요? 몽유병 환자는 여러분과 마주쳤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즉, 한밤중에 마주친 것을 여러분만 기억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몽유병 환자와 마주친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혹시 몽유병 환자가 나오는 꿈을 꾼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철학자들은 꿈과 현실의 그 신비로운 경계 속에서 늘 깨어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철학자들은 누가 있는지 볼까요? 꿈을 이야기한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한 것의 잔재가 꿈으로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태양을 쳐다보고 난 뒤 눈을 감으면 잔상이 남듯이 꿈은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 경험한 일의 잔상들로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확신할 수 있는 지식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죠. 그는 실제로 자신이 깨어있는 시간을 확실히 알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꿈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난로 옆에 앉아 있지만 실은 침대에 누워서 그런 꿈을 꾸는 중이라면 어떨까요? 잠에서 깨고 난 뒤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페르난두 페소아는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서 글 쓰는 것을 즐겼던 포르투갈 작가예요. 그는 가명을 주로 사용했어요. 그중 하나가 베르나르두 소아레스예요. 베르나르두 소아레스를 필명으로 쓴 책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꿈이라고 주장했어요. 그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꿈속의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 유형의 꿈을 꾸는 사람은 연극 대본을 쓰는 극작가와 같아요. 등장인물이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대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작가는 사라지고 연극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작가는 연극을 위한 무대가 돼버리는 것이죠. 페소아는 오직 꿈만이 남는 세상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요? 존 모리아티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하나의 꿈에 공존하는 공유몽에 대한 글을 썼어요. 모리아티는 그런 공유몽을 드림타임이라고 불렀어요. 드림타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사고방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우리는 드림타임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을 노동력으로 보고 소는 고기, 나무는 목재, 폭포와 바람은 에너지원으로 보는 좁은 시각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드림타임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과감하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꿈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현실과 연결시키기도 하죠. 아, 어쩐지 꿈자리가 안 좋더라. 꿈 때문에 오늘 하루 망쳤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늘 좋은 마음을 품으면 기분 좋은 꿈을 꿀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현실과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좋은 감정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좋은 삶으로 다시 깨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짜릿한 감동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익스트림이었습니다.